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1단원이 역학과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킬러 단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물리 선생님이니까 말씀드리면 물리가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 그냥 전체의 중요성으로 얘기하면 한 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때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역전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과목이고 이 과목은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전체에서 역학과 에너지에 거의 주력해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게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까지를 어느 정도 맞춰야지 분당권 학교에서는 1, 2등급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통합과학 어제 보편고가 끝났어요. 예, 그래서 보편고 성적이 나왔고 최땡땡 학생인데 이 친구는 4번 연속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겨울방학에 딱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 친구는 정말 성적이 나올 만한 친구다라는 게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잡았고 한 번도 이제 이 친구가 딱 99점을 맞았어요. 한 번.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수행평가 때문에 1점을 깎였고 4번 다 이제 100점을 맞아서 저희가 4회 연속 100점을 맞은 친구다. 근데 제가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죽전고의 김땡땡 학생도 4회 연속 100점. 그래서 그다음에 구성고의 서땡땡 학생도 제가 4회 연속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과학에서 지금 이런 성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적을 만드는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분당 캠퍼스에서 이런 학교들 우리가 전교 1등이 나왔고 뭐 이거는 저희가 플레인 사이언스가 지금 분당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통합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뭐 중앙수지, 불곡, 풍덕, 뭐 성복 뭐 이렇게 전교 1등이 배출이 됐고 그다음에 수지고, 풍덕고, 신봉고, 화학 전교 1등을 배출을 했는데 특히 저희 뭐 구성고랑 그다음에 여기는 안 썼구나. 죽전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 우리가 반인 50%가 저희 반에서 이제 나왔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데요. 일단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역임을 했고 실제로는 한 5년 전까지는 이제 영재학교를 보내는 수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수학의 아침에서 영재관 총괄 원장을 했었고 한 5년 전부터 이제 고등부로 와서 이제 고등부 1학년, 2학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수업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뭐 분당 소재의 여러 뭐 예전에 이제 물리 경시대 수상을 시켰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이제 전교 1등을 배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양계석 우리가 화학 선생님은 뭐 플랜 사이언스 미금 캠퍼스 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카이에서 아마 화학원을 한 200명까지 이제 수강을 하던 화학 1타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특히 낙생, 중앙, 보평 학생들 수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을 공부를 해요. 이건 문이과 다 마찬가지죠. 근데 2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뭐 문과는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학년 때 뭐 이제 뭐 과학과 뭐 윤리 이런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과 계열은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3개에서 4개. 그래서 아마 중점 학교는 4개 정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 학교가 아닌 이과 학교들은 우리가 이과 학생들은 한 3개 정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선택을 하는 게 생지를 많이 선택을 하고 물리나 화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생지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실제로 수능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선택보다는 물화생이나 물화지를 선택하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요 과목들은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과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 그 다음에 화학은 원래 많이 이제 붙여서 하긴 하는데 약대라고 생각하면 화학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 제자 중에 실제로 이제 내신 성적이 최고로 하니까 한 1.4 정도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앙대 약대를 수시로 썼는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화학 2를 안 했어요.
근데 약대는 화학 2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3학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은 거의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불편하다고 그냥 선택을 안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중앙대 분명히 1.3, 1.4 정도면 약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내신인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전공 적합성에 맞는 우리가 과목을,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을 갖다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로는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공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일단 물리 2까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의대는 무조건 생명 2까지를 간다. 그러니까 생명원 안 듣고 생명 2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대 계열이라면 무조건 화학이다. 그럼 지구과학은 누가 하느냐? 지구과학은 수능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전공 적합성이 있는 과목이 없다. 환경공학과 정도를 간다를 제외하고는 지구과학은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원래 지구과학은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시에서 모든 전 과정을 다 갈 수 있는 전 진로를 갈 수 있는 과정은 물화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3학년 때는 뭐 낙생의 뭐 이제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4개까지 선택을 하고요. 뭐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그다음에 뭐 일반 학교들은 한 2개 정도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제 수시 진로가 거의 결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물화,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뭐 대치동에서 논란이 있는 게 있죠. 생명을 했는데 생명 2냐, 생명 2를 하고 화학 2는 안 해요. 이 친구가 그러면 물 2를 해야 되나 G2를 해야 되냐. 그러면 둘 다 전공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점이 잘 나오는 걸 하는 게 맞는데 같은 학점이라고 하면 무조건 물리, 화학이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가산점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물리, 화학을 듣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원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1보다는 뭐 지구과학 1이 2등급보다는 물리나 화학 2등급이 가산점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하는 뭐 대학, 그러니까 전공의 일단 권장 과목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할 건데 지구과학을 안 듣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2학년 들어가서 첫 시험 보면 엄마 나는 정시 파이터인 것 같아. 수시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 2학년 과목은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학년 과정까지는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뭐 버리는 과목들은 생길 수 있지만 전체의 내신을 꼭 수시로 안 간다고 해서 내신을 버리게 되면 수학만 해도 벌써 수원 2가 다 수능 과목이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과탐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고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1단원이 역학과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킬러 단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물리 선생님이니까 말씀드리면 물리가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 그냥 전체의 중요성으로 얘기하면 한 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때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역전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 중요한 과목이고 이 과목은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전체에서 역학과 에너지에 거의 주력해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게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까지를 어느 정도 맞춰야지 분당권 학교에서는 1, 2등급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산이나 추론보다는 암기 형태의 문제들이 물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초반만 어렵고 계속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화학은 좀 다르죠. 화학은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를 반복을 하고요. 뭐 생명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1학기는 너무 편안하게 가고 2학기 때는 그냥 지옥이다. 그래서 유전이 나오는 순간서부터는 학생들이 물리화학보다 더 어려워한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방학 때도 먼저 유전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1학기 때는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과목의 특징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는 초반에 워낙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부분에서 처음 중간고사만 잘 풀어낸 학생들은 계속 꾸준히 1등급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모든 힘을 다 겨울방학에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물리 원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학은 요즘 화학이 좀 난리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화학이 수능 컷이 1등급 컷이 50점이었어요. 만점을 맞아야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원래 47점 한 문제 틀리면 뭐 3등급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표점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화원 생원 해가지고 만점 맞은 친구가 실제로 서울대 의대를 못 가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뭐 투 과목에 우리가 가산점이 있고 막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은 또 계속 쉽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탱해주는 과목이었는데 계산 같은 경우가 요즘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학생들이 간단한 계산 문제를 잘 못 푼다면 솔직히 화학은 굉장히 오래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굉장히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풀이의 계산에 지저분함이 굉장히 심해서 아이들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겨울방학 때 엄청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교 시험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돼요. 첫 단원의 양론 부분을 계산해서 학생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학이 초반에 포기하는 아이들 첫 시험을 보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도 알고 왔거든요. 어려운 과목인지. 근데 화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왔기 때문에 오히려 첫 시험만 잘 보게 되면 아이들이 던져버리는 과목이어서 마지막까지 좀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무조건 화학 성적과 화학 2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외울 게 많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엄청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암기 실력이 우리가 계속 보시면서 있는 친구들이 해야 되고 요거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또 생명과학 원에서 우리가 가장 킬러 과목인 유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타임 어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를 갖다가 진행을 할 때는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해야 된다. 솔직히 원과정은 다 연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꼬아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과정의 마지막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제 자체가 다 고인물화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 걸 알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꼬는 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지금 통합과학 때도 아마 생각을 하셨겠지만 물리랑 화학 문제들이 거의 통합과학의 물리 화학 문제들이 물원 화원 문제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돼서 그 정도 수준의 이상의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구과학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상대적으로는 아이들의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 과목이어서 저희도 지구과학 과목은 따로 개설을 안 해요. 솔직히 지구과학은 아이들이 다 인강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 진행하다가 지구과학은 이제 특강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대비 뭐 4주 문제풀이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원생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저희가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이제 지구과학에서 이제 천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킬러 부분들을 여기도 이제 수능 특강하고 관련된 부분들로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 학교들의 이제 내신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맹모라든가 거기에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뭐 대략적인 학교의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좀 적절하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능형 문제가 우리가 다수가 출제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누적 범위로 우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문제예요. 진도 순서가 1단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앙고 아이들만 좀 따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제로 중앙고 아이들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불국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특징적인 학교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뭐 몇 개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학교들은 보면은 역학 단원이 계속 나와요. 불국은 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에도 역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에도 역학이 4문제 또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역학이 나오기 때문에 역학 부분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형태가 중요하게 되고요.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불국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능 특강 2점 문제냐 3점 문제냐. 그래서 3점 문항도 그래도 요즘 모든 학교들은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마무리 수업은 이제 기출 문제와 수능 특강 문제 아니면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늘푸른하고 낙생은 거의 비슷한 문제 수준이고요. 늘푸른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문제 심한 경우에는 물리 평균이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 아이가 공부한 아이들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푸른은 왜 이렇게 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근데 비슷한 수준으로 낙생은 내면 낙생은 한 7, 80점이 나와요. 그래서 낙생은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늘푸른은 좀 실수해도 된다. 공부만 잘하면 한두 문제 실수해도 절대 등급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실수 많은 아이들은 제가 그냥 그 학교 선정할 때 늘푸른 가시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뭐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화학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4-5문제 나와서 뭐 한 50점 이하로 평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낙생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낙생은 이상하게 중간고사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 기말고사 때 변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있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이런 특성들이 좀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생은 대체로 어려운데 성적도 좋아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정말 1등급 라인은 너무너무 탄탄해서 아이들이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화학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편 같은 경우에는 중점 중에서는 아주 어렵지 않아서 진짜로 보평은 실수하면 등급이 뭐 2-3등급까지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평은 좀 평이한 문제에다가 킬러 문제 한두 문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저희 뭐 한 학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한 거고요. 분당도 비슷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태원 같은 경우에는 태원 판교가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원 판교는 오늘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판교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중 이수제를 해요. 들어보셨죠? 그냥 한 학기에 끝내는데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책 반권이고 기말고사가 책 반권인데 아이들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만 나와도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수능 보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태원 판교 이쪽 아이들은 이제 물리가 1학기 때 집중 이수제여서 제가 이제 이틀짜리 반으로 만들었어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일고 학생들하고 좀 같이 진행을 하는데 거의 북일고 위주로 좀 진행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대신 이제 집중 이수로 우리가 진행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은 우리가 중간고사 과정, 뭐 화요일 날 특강은 기말고사 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하라고 하도 지금 협박을 많이 받아서 길게 얘기하면 혼내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결, 과제 점검 당연히 하고요. 제가 이제 뭐 수업 퀄리티는 대치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1년 동안 지금 분당에서 계속 이제 1등급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뭐 수업 퀄리티는 저희가 자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무료 클리닉은 뭐 수업 이 끝나고 저희가 30분은 무조건 남아가지고 클리닉을 해야 되고 클리닉에서 저희가 테스트 봐서 점수가 안 좋으면
주중에 또 와가지고 저희가 클리닉을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클리닉 조교들은 저희가 이제 특목고 출신, 그 다음에 스카이권 학생들로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지금도 저희가 서울대랑 연대 친구들이 제가 이제 영재학교랑 이제 자사고에 보냈던 친구들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는 자체 교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이상 된 이제 내신 자료로 우리가 만들어진 학교별 내신 자료로 저희가 나가게 되고 저희가 올해는 좀 힘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새벽반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보니까 5시 이후에는 학생이 학원에 있는 게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4시에 만약 부르는 학원이 있으면 신고하셔도 돼요.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5시에 부르면 너무 비인간적이니까 저희가 6시부터 해가지고 8시까지 매주는 아닙니다. 시험 근처에만 저희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수업은 저희가 이렇게 개념에서 심화까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예제풀이를 꼭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교재는 우리가 학교별 시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우리가 30분 이상 저희가 끝나고 바로바로 아이들 클리닉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일날 저희가 따로 이제 뭐 필요한 학생들 아니면 뭐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이제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도 제가 한 12시까지 클리닉을 하고 지하철이 끊겼더라고요. 파업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어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토요일날 그다음에 화요일날 이제 정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집중이수제 수업은 일요일날 화요일날 저희가 물리학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화요일날 다 똑같은 유의 수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제가 생명과학 수업은 아마 저희 시간표에 있는데 제가 따로 받지는 못해서 아마 화요일날 따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명과학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개념 테스트 이렇게 보는데 백지 테스트는 저는 안 보고 키워드 테스트는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 수업 안내표는 한번 보시면 뭐 개강 일자부터 저희가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교재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집중이수제도 동일한 형태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집중이수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역학 수업하고 그다음에 전자기 파동 수업이 요일이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수행 평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경화여고라는 데에서 이제 수행 평가 나왔던 건데 요즘 물리 수행이 이런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가사 하나하나 8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 가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뭐 소중함에 뭐 익숙함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블랙홀을 비견해서 사건의 지평선 안과 밖의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마구 이제 아무 말 대잔치로 이렇게 잘 풀어 썼더니 40점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 3시간 동안 만들어서 줬는데 저희 친구들이 점수가 잘 좋게 나와서 이렇게 했고 실제로는 뭐 학교들의 수행평가가 뭐 탐구 보고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문제풀이를 뭐 10문제에서 3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제가 다 도와드리는데 꼭 그날 아침에 7시 정도에 선생님 이거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교재 퀄리티는 이렇게 저희가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새벽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수능 결과 보니까 제가 연대의대 그다음에 서울대 약대 그다음에 중대 약대 요 정도 붙을 정도의 실력
점수들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더 좋은 소식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물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화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물리 선생님 전형조였고요. 또 화학 양계석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화학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